2009년 가을, 인터넷 포럼 한 구석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 봤던 무섭고 이상한 해적 만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배경이 캔들 코브라는 해안 마을이었는데 평범한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수십 명이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그거 알아요. 너무 무서웠는데. 사람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나오던 시간대, 무서운 해골 선장의 생김새, 기이하게 뒤틀린 인형 캐릭터, 심지어 너무 무서워서 채널을 돌렸다는 기억까지. 그런데 이 모든 기억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캔들 코브라는 방송은 단 한 번도 실제로 방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크리스 스트라우브라는 작가가 쓴 한 편의 단편, 공포소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인터넷 포럼에서 실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그대로 모방해 마치 진짜 사람들이 어린 시절 기억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소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 그 형식은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작가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창작의 실마리를 풍자 잡지에 실린 짧은 칼럼에서 얻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착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형식, 즉 포럼 대화 형식은 평범한 공포소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힘을 이야기에 불어넣었습니다. 독자는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오래된 대화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포럼의 첫 번째 참여자가 만화를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다음 사람이 맞아요. 나도 봤어요 라고 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특정 장면의 세부 사항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답글이 쌓일수록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조금씩 윤곽을 갖추어 갑니다. 공동체 전체가 협력해서 하나의 기억을 조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포럼 속 한 어머니가 아들이 어릴 때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고. 그냥 눈이 내리는 잡음만 가득했다고. 그 한 문장으로 독자는 직전까지 공유하던 모든 기억이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는 발표 직후부터 공포소설 커뮤니티를 벗어나 빠르게 퍼졌습니다. 원작이 허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어린 시절 그 방송을 봤다고 주장하는 제3의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 집에서 그 만화를 같이 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특정 에피소드에서 인형이 말했던 대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방송이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께 채널을 바꿔달라고 울었던 기억까지 공유했습니다. 이 목격담들은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달랐지만 캔들 코브가 존재했다는 확신만은 하나같이 강했습니다. 온라인에는 관련 팬 아트와 음악, 영상 2차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생산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방송의 인트로 음악이라며 직접 만든 음원을 올렸고 누군가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공유했습니다. 원작 소설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이 2차 창작물들을 먼저 접한다면 그것이 실제 방송의 흔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작 텍스트를 들여다보면 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적 장치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중립적인 질문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조심스러운 확인, 그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의 추가. 마치 기억이 대화를 통해 살아나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그리고 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대화의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시적 기억 조작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억 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하면 뇌가 그것을 자신의 실제 경험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파편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빈틈을 채울 만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주어질 경우 외부 정보가 내부 기억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현상은 만델라 효과라는 이름으로 더 넓게 알려진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나 틀리게 기억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캔들 코브 사례는 그 중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이 현상을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만델라 효과라는 개념 자체도 아직 논쟁 중인 영역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소속 욕구가 지목되기도 합니다. 공유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즉각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동체에 편입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가 스스로도 그것을 기억한다는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짜 기억과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맞장구를 치는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수없이 많은 방송과 이야기를 접하기 때문에 기억이 서로 뒤섞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캔들 코브가 묘사하는 어둡고 기이한 분위기의 해적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했던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들과 혼재되어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캔들 코브라는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 역시 전부를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기억의 오류가 아닐지 모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허구를 현실처럼 가공하고 수백만 명에게 순식간에 전파하며 2차 창작이 원작을 덮어버리는 과정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구조적으로 흐릿해질 수 있다는 것. 이 디지털 생태계의 특성이 캔들 코브 같은 집단 기억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퍼진 후 원작은 단편 공포소설집에 수록됐으며 실제 TV 드라마 시리즈로 각색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짧은 인터넷 텍스트가 출판물로 다시 영상 콘텐츠로 이어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공식 각색들이 퍼질수록 원작 소설을 실제 방영된 방송의 흔적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남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미 불완전하고 타인의 이야기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다시 쓰입니다. 캔들 코브는 그 취약성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버린 하나의 실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캔들 코브라는 이름의 항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방송국 편성표에도 어떤 아카이브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의 어느 저녁, 텔레비전 앞에서 봤던 그 무섭고 이상한 해적 만화로. 그 기억이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